정치의 한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쟁점을 두고 여야의 대표 토론자들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이재명 대통령 8년 만에 국빈 방중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304일에 방중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6년 만에 방중이고요. 국빈 방문 8년 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세 분께 그 의미를 좀 한 번씩 여쭙겠습니다. 예, 대변인님. 네, 제가 2017년도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중국 방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 말씀 나오는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횟수로 치면은 이제 9년 만이고 만으로 치면은 아마 한 8년 만 정도 되는데 지금 지난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2달여 만에 다시 방중해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과 좀 소원했던 관계를 정상적으로 좀 복원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에서 중국 측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 특히 중국이 그 오늘이 어제가 이 그 업무 개시일로 첫째 날인데 그렇죠. 그날 외빈 또 국빈을 맞이하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국 측 입장에서는 큰 결심을 한 것이다. 첫 번째 손님은 보통 자기들하고 좀 우호적인 쪽 그런 분들 또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건데, 거기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모셨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비행기에서 내릴 때 영접을 누가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그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을 때는 수석 차관급이 나왔고,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을 때 차관보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특히 과학기술부를 대표하는, 우리로 치면 과기부 장관이 영접을 나왔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중국이 우리를 상당히 좀 이제 배려하고 또 우리하고의 관계를 확실하게 복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직 이제 좀 있으면은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요.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실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중국 방문은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에 경제적으로 중국과 어떤 관계를 이제 개선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냐,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통해서 대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중국 측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중국은 지금 현대사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한 축이잖아요. 그렇다면 중국도 미국이 그동안에 지난 민주당, 공화당 정부 할 것 없이 구사해온 태평양, 인도, 결국 한태평양 중심으로 한 인도 퍼시픽 전략에 있어서 사실 중국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포위된 상황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태평양에 있어서 일본은 이미 대만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충돌한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도 우리의 어떠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실리 위주의, 국익 위주의 그러한 실용적인 외교, 그것을 잘 성공하고 마치고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대변인. 저는 너무 가슴이 개인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바로 백범 김구 선생 탄생하신 150주년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청사를 건립한 지 100주년이거든요. 바로 이 날에
이러한 기념이 있는 이 날들에 중국을 방문하신다는 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뿌리,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다시 재확인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고요. 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2025년 에이펙 정상회담 바로 그것만에 2달 만에 재회입니다. 이 양상 정상이 2달 만에 재회를 하고 무엇보다 에이펙에서 확인했던 게 2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보를 굳건히 한다. 그리고 경제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 2가지 테마 하에서 이 양국의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속 시원했던 거. 이재명 대통령 진짜 사나이다, 상남자다, 진짜 보수 대통령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때도 직접 거론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서해 구조물 문제이고요. 중국의 남포거선 문제입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 올렸다는 거 과거 정권에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거를 바로 공식 의제에 올렸다. 이 자체가 정말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지는 바로 이재명 특유의 그런 우리가 외교, 정말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의제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약간 우호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또 이번 방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인사들 200여 명을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의 실용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를 오늘 했다고 봅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우리의 경제인 규모도 200명. 한 7년 만에 이렇게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구성한 게 처음이에요. 거기에 뭐 그 SK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의장으로서 참여는 당연히 하셨겠지만 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뭐 LG, 예. 뭐 롯데 해가지고 우리 총 그룹 5대 그룹 뭐 모든 총수들이 다 참석을 했고 그 외에도 한 200명 정도가 가서 새로운 그 한중 관계, 특히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했다라는 측면이 크고요. 좀 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한중이 같은 바다에서 같은 파도를 항해하는 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가장 제 귀에 쏙 들어왔던 얘기는 병난도 정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 병난도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고려와 송나라의 그 어떤 교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류 협력의 자세가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병난도의 어떤 교류는 양국의 외교적으로 긴장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어도 그런 시기에도 이 교류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의 약간 뭐 한중 관계가 지난 7년 동안 좀 소원했던 그런 관계들 속에 있었지만 다시금 복원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거 고려와 송나라의 고려지, 종이, 고려의 종이를 수출하고 그 종이에 송나라의 어떤 문물을 기록해서 다시 그것이 고려로 들어오는 선순환적인 그런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다라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고 그러게요. 예. 지금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중 간의 교류는 멈춰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그 설파하신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중의 약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호적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미국의 민주당 시절에 IPEF라 그래가지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사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IPEF라는 게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주당 시절에서의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재편해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히토류 같은 그러한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광물이 중국 의존도가 높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도 맞아요. 그리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에 중국도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서 중간재와 같은 그러한 핵심 부품이 없으면은 중국의 최종 재화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오늘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하나의 전초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다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곧 있을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메인 그러한 경제 협력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국 AI 디지털 경제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AI라는 것과 디지털 경제가 지금 현재 또 어떤 상황이냐? 미국과 중국이 또 경쟁하는데 국제 표준을 놓고 경쟁을 하는 시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떠한 포지션을 서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적이 될 수도 있고 중국과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늘 있잖아요. 국익 중심이다 하는 거는 예. 결국 미국과는 이미 관세 협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락이 났고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과 AI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의 단일화된 표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중국이 얘기하는 다자의 국제 표준에도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 방향을 따져서 오늘 메인 그런 협력의 장인 이 시진핑 주석과의 그런 회담에서 AI, 디지털 경제 그리고 말씀드린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더 진일보된 그런 좀 성과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대변인님. 네, 저는 다시 한번 또 이번에 비즈니스 포럼을 보면서 시야가 외교 천재 이재명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CCTV 인터뷰가 너무 어메이징했던 게 딱 두 가지 워딩으로 정의됩니다. 시야가 넓은 시진핑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예. 이 말을 듣고 싫어할 중국의 지도자가 있을까요? 시진핑이 너무 이 기본 원칙만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 중국에게 이미 마음을 거의 98% 얻었다. 저 그렇게 보고요. 예. 먹고 들어가는 게임이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근데 항상 중국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존해라, 그거를 보장하고 존중해라가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약간 외교적인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에도 핵심 이익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도 핵심 이익이 있다. 그거를 서로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핵심 이익을 지켜줘라. 우리의 핵심 이익이 무엇인가를 외교적으로 확실하게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안보는 국권이 합니다. 하지만 경제와 기술은 협력하고 공조한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중국과 우리가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협력과 공조와 이제 견제 속에서 움직일 건가 그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그려서 우리만의 공급망이나 우리만의 경제적 이익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그 외교를 할 때 하는 기술이 있어요. 항상 칼자루를 쥐고 작은 것을 던져준다거든요. 분명히 대국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내부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중국 내부요. 지금 청년 실업률 굉장히 심각하고요. 왜냐하면 고학력자들 지금 인플레 굉장히 심각합니다. AI로 인해서 실업률 앞으로 예정이 돼 있고 부동산도 굉장히 치솟고 있고 경제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더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왜 새벽 벽두부터 중국이 한국과 정상회담을 할까?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끈을 잡고서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같이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끌려다니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도 우리로부터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새 벽부터 부른 거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한학령 이야기도 하셨고 AI 얘기도 하셨고 서해 구조물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 일단 한중 회담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세 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많은 걸 얻어오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얻어올 게 많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내줄 것도 많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고 시급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아마 청와대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저는 첫 번째가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인 것 같아요. 히토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중국이 규제를 이제 이제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그것이 지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1년 동안 유예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새롭게 나오는 뉴스는 뭐냐면 히토류뿐만 아니라
은 할 때 은도 올 1월 1일부터 지금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은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도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히토류에 대한 수출 수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듯이 우리도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히토류, 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성과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화적으로 보면은 한안령, 이것은 한가번에 풀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풀어 나간다라는 것을 양측이 합의하는 수준 정도라면 아마 그 첫 발을 떼는데 무리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입니다. 예. 특히 북한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날인데 그날 새벽에 그 미사일 발사하고 예.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중국이 그냥 괜히 이 남북 관계에 끼려고 하지 마라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의 길로 끌고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북한이 지금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를 현 수준 또는 그 직전의 수준 정도로 이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국의 역할을 저희가 많이 당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뭐 크게 뭐 더 많은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 외교 안보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해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은 숙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미래 성장 동력이라 하는 AI나 디지털 경제는 미국 주도의 그러한 경제 질서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은 서로 보완제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분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 표준에 있어서 미국 주도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 AI하는 다자 협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서로 양국이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공급망은 당연합니다. 공급망이 재편되는 시기에 있어서 히토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중국에 줘야 될 게 있고 중국도 우리한테 줘야 될 게 있고, 그래서 공급망은 사실 재편되는 데 있어서 양국이 주도적으로 글로벌을 놓고 양국이 서로 어떤 비교 우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1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해 조업권 관련해서는 그렇죠. 늘 분쟁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통해서 당시에도 서해 문제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원해진 틈을 타서 변화된 환경이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했단 예. 말이죠. 그 구조물은 사실은 영해권하고 결부되어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물 관련해서는 좀 진일보된 그러한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결국 정상회담에 달려있겠죠. 그게 예.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대한민국이 견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핵화가 맞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얼마 전에 발언한 것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이번에 북한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중국 내부의 강령이나 이런 군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슬그머니 뺐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을 하지만 국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추진 잠수함을 성과를 끄집어낸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처럼 만약에 시진핑 주석도 국익을 생각해서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면 그럼 대한민국의 답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거는 정말 큰 숙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이미 성과를 거뒀지만 정말로 미국이나 중국의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시기에 온다면 그러한 가정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러한 가정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건 정말 큰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다면 뭐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이 양강에 용인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이상으로 이제는 핵 우산뿐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 잠수함이라도 그러한 관점에서 군사적인 그러한 조치 그런 것을 양국의 묵인하에 좀 더 성과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두 분이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비핵화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전문이십니다. 대변인님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핵 무장론이라던가 핵 보유론을 얘기해서 미국의 필립 골드버거 대사가 미국 정부에다 보고를 했었고, 그 뒤로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임을 굉장히 떨어뜨렸다는 그런 내부의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우리가 이번에 추진했던 핵 잠수함에 대해서도 에너지부가 그렇게까지 많이 반발이 있었던 이유도 NPT 체제를 기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용인을 하려고 해도 미국 내부 에너지부를 비롯한 NPT에 가입한 기존 국가들이 그 체제를 용납하지 않는 지금의 현 시스템에서는 비핵화가 아니면은 뭐 용인을 한다면 우리도 뭔가를 무장을 한다. 물론 바로 옆에 나라인 일본은 정말 환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같이 핵 무장을 한다면 우리도 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근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핵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항상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과거에 이야기했던 만큼 시작은 언제나 비핵화에서 시작이 되는, 왜냐하면 핵은 전체의 공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묵인한다고 그걸 가지는 순간 전체적인 전 세계의 국제법이라든가 그런 놈이라는 기본 원칙을 깨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어떠한 아젠다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 핵에 대해서 보유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조치와 발언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계속해서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걸로 알려져 있긴 하니까요. 예, 요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 문제에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요거 세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따로 안 물을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이미 CCTV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쾌하게 밝히셨지 않습니까? 하나의 중국을 예, 지지한다. 존중한다. 예, 예. 지지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지와 존중은 다르군요. 다르죠. 예. 지지는 확실하게 그것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존중은 니네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럼 알겠다 정도인 것이기 예. 때문에 다른데, 이게 존중이라는 표현이 이번에 처음 대통령이 쓰신 게 아니라 1992년도에 한중 수교할 때 나왔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중 수교할 때 양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던 그 워딩을 그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을 그런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 예, 예. 그리고 이미 확인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상회담 자리에서 너 지난번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해줘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중국의 대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뭐 양안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당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 그래야 우리도 당신들하고 어떤 거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이 끝났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CCTV하고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다 전달을 했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이제 시작하자, 아마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이미 뭐 중국 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중 수교 때 합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우리의 입장을 내놨다, 이런 정리를 해주신 건데, 위원장님?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이렇게 표명한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뭐 잘한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정치 논쟁화 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의 입장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미국도 정확히 어떤 입장이냐면은 미국도 하나의 중국을 중국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명확한 미국 입장이에요. 다만 중국이 주장하는 일각에서의 무력을 통한 대만의 하나로 합병하는 그거는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중국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와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지한다와 그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또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 논쟁화시키고 그렇게 뭐 다양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국익 중심의 실용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장을 견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핵화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청와대는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지만 모든 게 가정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 입장이 트럼프가 워낙 어떤 도깨비 같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예. 그래서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중국도 비핵화라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청와대에서 하자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속도가 떴고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상회담 전에 기본적인 합의 사항과 그 아젠다들은 이미 실무진에서 결정이 다 되고 그렇죠. 서로 만나서는 예. 하하호호 좋으십니까 이렇게 예. 공동 성명을 하는 단계라 이미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파트 중에 하나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 측에서 요청을 이제 하는 걸로 북한과의 남북 대화의 물꼬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해달라. 때문에 예. 중국 측에서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말씀드린 서해 구조물이나 한한령 같은 것도 이거를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도 중국의 그런 문화라든가 사람을 막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서로 국가 간의 국제법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좀 준수해달라는 입장과 서해 구조물을 분명히 얘기를 할 거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펼칠 대중 외교는 간단하게 딱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실사구시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최대화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한다. 중국이 계속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대만 문제 때문인 거거든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유사시에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 아니면 주일 미군이 투입돼서 좀 더 세계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떻게 다시 한번 천명을 원할지 안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하나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이 주한미군이라든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디펜스할지도 하나의 이제 그 실무진에서 아마 협상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얘기들이 아닐까 싶고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끝난 상황이고 정말 양국이 서로의 각자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 최고의 결과물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예.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곧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두 정상의 표정이 매우 밝습니다. 네. 좀 전에 나왔던 자료 예. 화면은 작년 작년 겁니까? 에이펙입니다. 아, 에이펙 거군요. 아, 지금 저희가 영상을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지금 죄송하다고.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우리 방중에 앞서서 일단 큰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한 게 있어요. 미국의 공수부로 마두로 대통령을 이제 생포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방중에 어떤 뭔가 영향을 미치진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말 그대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의 문제들을 주제로 올리는 것이 기본이지 제3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나 소외들을 뭐 담소를 통해서 일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공식 의제화돼서 나올 가능성은 적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저기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중국하고 우리의 관계를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풀어내고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국익을 챙겨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가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이 입장을 발표한 것은 결국은 미국 견제잖아요. 그렇죠. 미국 견제를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까지 화제를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만 예. 이제 하나의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명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아. 서로 좋은 상호 윈윈 관계 속에서 좋은 결과를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공동 성명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일단은 언론에서 대부분 뭐 새로운 변수로 관측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혹시라도 대변인님 혹시
변수가 될까요? 아마 저는 그 주식이 제일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식이요. 네, 이런 예. 마두로 체포가 어떤 영향을 미친 사실 정치보다는 저는 주식이다. 이제 예. 경제권에서 이 주식으로 이거를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마두로 체포에 대해서 뭐 불법이다, 무모하다, 전쟁 강행 실수라고 했지만 각자의 이제 경제 이익에 따라서 경제 안보 이익에 따라서 경영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 시장 경제가 어떻게 각자의 나라 이익으로 움직이냐, 결국에 그게 핵심 쟁점이 아닌가. 이거 결국에 우리가 마두로 체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북한이 미사일 쏘아 올렸다. 저는 이거 날 좀 보소로 봤거든요. 북한은 기밀성 유훈이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은 우리의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조심해라라고 했던 게 기밀성의 유훈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좀 가까워지는 모습들에 있어서 북한이 날 좀 봐라, 나 존재 있다, 이거 나 불편하다, 이거 나 보고 있다, I see you, 이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아무튼 한중 정상회담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동성명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님, 이창근 국민의힘 하나물 당협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